안녕하세요. 베라TV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 간단하게 보경 씨하고 제가 공지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네, 저희 지금 베나TV가 후원금을 통해서 이제 제작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후원금이 들어오긴 하지만 아직은 조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광고를 좀 끝까지 많이 봐주십사 부탁드리려고 앉았습니다. 광고를 끝까지 보셔야 그게 이제 광고료로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또 이 후원금이 이제 나중에 정기적으로 들어오게 되면 저희가 광고를 줄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귀찮더라도 광고 좀 많이 봐주세요. 네. 왜 뭐 솔직히 뭐 이렇게 떨면서 하는 것 같아 할 건 다 아는 네,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어서. 네. 아니 이게 항상 공지를 볼 때 우리 보경 씨가 좀 얼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는데 제가 있어도 얼어 있네요. 하여튼 네. 뭐 좋습니다. 저는 뭐 따거 할 말은 없고요. 저희 프로그램을 공유하기를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다시 말해서 이렇게 퍼날르기라고 또 얘기를 하시는데 옛날 그 동영상 밑에 보시면 이렇게 화살표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어요. 그거 딱 누르면 뭐 여러 가지 SNS들이 뜹니다. 뭐 그게 어디가 됐든 퍼날르기를 많이 해주시면 또 많은 시청자분들께 이게 저희 프로그램 모르는 시청자분들에게도 홍보 효과를 불러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좀 공유하기, 퍼나르기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합니다. 네. 많이 도와주세요. 정말 많이 필요하대요. 네, 그럼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가입시다. 재진이 형이 원래 시끄러운 사람이야. 그건 아닌데, 그치? 그 형이 원래 그런 사람이었어. 아이고, 이거 녹화되는데 재진이 형 또 모니터 하겠네. 이름표가 지금 다 너무 삐뚤어. 재준이 형 나갔다고 또 안 볼 왜? 것 같아. 틈틈이 이거 살필게요. 저 이름표. 네. 목소리 그럼 나 그럼 다시 할래. 잠깐만. 삐뚤면 안 되지. 저 형이 사실 시끄러운 형인데 저 형이 핸드폰 보고 있어가지고 조용했네. 아, 그랬구나. 그랬어요. 우리는 내가 굉장히 내가 시끄러. 됐죠. 지극히 정상인들이었어. 오케이. 그래 난 비정상이다 어떨래? 자, 좋습니다. 자, 네 여러분 좋습니다. 네. 들어가요. 언제까지 들고 있어요? 쳐봐, 빨리 깔끔하게. 쳐봐. 아니 뭐 오도가 있어야 치죠. 네. 시작. 자. 네, 안녕하세요. 오늘 차분한 분위기로 저희 이제 모르는 영화들 24회차 이렇게 또 시청자 여러분들 또 마주했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어떻게 한 주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가 후딱 지나갔네요. 눈 깜짝할 사이 한 주가 눈깜빡하면 지나갔어요. 지나가요, 늘. 근데 한 저번- 명이 빠졌다 이렇게 휙 하네요, 정말. 그러니까 여기 뭐가 누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렇지. 네. 형 잘 있죠? 잘 계시죠? 저희다 보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아, 잘 여기 계시겠죠. 보이는데? 네. 아, 그래요? 근데 다른 프로그램 나가서 되게 신나게 하실 것 같아. 진짜로? 아니 모르겠어요. 자, 오늘 비가 내리는 날씨입니다. 사실 한 주라기보다는 우리 연타로 2회 촬영하기 그렇죠. 때문에 뭐 한 주 동안이 아니라 불과 지금 한 15분 만에 무슨 일 있었나요? 깜짝같이 우리가 변장을 했습니다. 네. 나는 안 했지롱. 안물. 아, 좋습니다. 예. 안구? 자, 재진이 형이 없는 상황에서 이 둘을 어떻게 컨트롤해야 될지 참 메인 MC로서 고민입니다. 예, 하여튼 잘 저희 부탁드리겠습니다. 무슨 초등학생을 데리고 방송하시는 느낌이 드네요. 네, 좋습니다. 딱 이렇게 앉으니까 약간 제가 MC 유재석 된 것 같아요. 옆에 또 시작인가요? 예, 정준하 씨 있고 이렇게 딱 느낌이 그런 겁니다. 예. 그렇죠. 이분 없으면 이 방송이 안 굴러. 네, 좋습니다. 자, 24회차는 저번에 살짝 저희가 노출시켰죠. 공개를 했지만 그렇습니다. 북한의 의료 실태에 대해서 사실 모르는 엉아들이 아니라 그 개편되기 전에 엉아들에서 한번 조금씩은 다뤘나요? 다뤘던 내용인 것 같아요. 예. 살짝 맛보기만 했네. 예, 그래서 뭐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전문 지식을 갖고 막 들이댈 정도의 어떤 그런 수준의 프로그램은 안 되고 그나마 오늘 이제 살짝 맛을 보였던 걸 오늘 약간 배부르게 해드리는 그런 그렇죠. 프로그램이 돼야죠. 오늘. 저희 취지를 항상 어필을 하고 있지만 댓글에도 솔직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청년들이 그냥 재미나게 이런저런 그렇습니다. 얘기하면서 배부른 토크. 그렇죠. 오늘 살짝 무거울 수 있으니까요. 중간 중간에 뭐 제가 또 많이 젖어들 것 같아요. 근데 하여튼 예. 제가 네. 중간중간 가볍게 치고 들어가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껴들기. 자, 북한의 의료 실태에 대해서 뭐 두 분 다 할 말이 많다고 이제 사전에 저희가 제작 회의할 때 그렇죠. 얘기를 많이 좀 했어요. 그래서 그죠? 오늘은 정말 5분씩 발언권을 주셨으면 좋겠어요. 아 왜 자꾸 저기 전번 시간부터 자꾸 그래? 그거 탐내는 것 같은데. 발언하겠습니다. 네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이 마이크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이거. 좋아요. 이거 5분 후에 꺼지면 굉장히 그 초라해지더라고요. 아예 그냥 전원 아웃 시켜버려라 그래. 말을 하는데 안 들리니까. 근데 오늘 좀 재밌게 하고 싶은데 이 의료 실태가 제가 네. 사전 조사를 해봤는데 그렇게 재밌진 않죠. 진짜 좀 많이 가슴이 아픕니다. 네, 냉정을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네, 왜냐면 이게 사실 북한에는 군 부력이 그러니까 군부대 이 그 투자하는 비율이 우리나라는 뭐
한 자리 숫자인데 북한은 두 자리 숫자 아닌가요? 그죠? 그렇죠. 그건 선군 정치잖아요. 네, 그래가지고다 보니까 어찌됐든 서민들 위주로 의료 실태를 알아보기보다는 그러면 군부대에 분명히 더 지원이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죠. 저는 사실 군부대 쪽으로 알아봤는데 이게 우리 어떤가요? 동네 병원만도 못한 수준의 의료를 처치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그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를 해 오셨는데 그걸 한번 살짝 언급을 아니 뭐 해주세요. 실태나 사례를 뭐 이런 거보다도 그냥 이제 가볍게 한번 짚고 갈까요? 네. 예, 북한의 육해공군에서 운영되는 병원은요 후방 및 중앙병원이 모두 15개. 뭐 이게 정확한 수치는 아닐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네. 침상은 9천여 개인 것으로 그러니까 15개 병원에 디테일하다. 9천여 개의 침상.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하진 않죠. 그렇게 나타나고 와. 있대요. 그래서 이제 군에서 전형적인 고질병들 예를 들면은 뭐 그냥 고질병이라고 하면은 좀 고치기 힘든 병이겠죠. 그렇죠. 예. 그거 아니고서는 대체로 중급 병원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각 사단 군의소에서 치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대요. 그러니까 그렇게 심하지 않고 죽을 병 아니면 그냥 이제 부대에서? 이거 또 쳤네. 밑에 병원에서 그냥 고치게끔 한다라는 원칙으로 하고 있다는데 군의소라고 하면은 이제 설치한 의료기관이라고 나오는데 예. 아직 그렇습니다. 군 얘기 나오면 북한의 군 얘기 나오면 사실 필정이나 저나 약간 입을 닫아야 돼요. 저는 욕 바가지로 먹었잖아요. 저는. 그렇죠. 형은 아직 못 먹었죠. 형은 해도 돼요. 욕 먹어야 되거든요. 네, 제가 한번 먹어볼까요? 네. 아니 근데 저는 이제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군에 대해서 실태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모르죠. 사실 이제 형보다도 더 모를 거예요. 이렇게 조사한 사람보다. 네. 아니, 북한에서 그래서- 심지어 살았지만. 그래가지고 나도 이 조사를 하면서 이게 좀 난관이 있을 수 있겠다. 왜냐면 지성이 형 계셨을 때 이제 얘기를 나눴을 때는 그때는 얘기가 풍부했죠. 형이 왜냐면 군 생활을 하셨다가 넘어왔기 때문에 할 그렇죠. 얘기들이 좀 많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없기 때문에 뭐 요것과 뭐 실제 살았을 때의 어떤 그 동네의 어떤 현 의료 실태들을 좀 근데 서로- 저처럼 약간 후방에서 좀 거기서 산 사람들은 이런 상태, 이런 현상들을 굉장히 많이 지켜볼 수가 있어요. 아, 왜냐하면 병원들은 항상 후방에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후방이라고 하면은 저쪽 이제 위쪽인 거죠, 북쪽. 북쪽에도 있고요. 그리고 네. 북한 시스템상 이게 병원에 다 수용을 못하니까 병에 그렇죠. 걸린 군인들은 항상 집으로 보냅니다. 아. 그래서 그러니까 군 복무를 말기를 마치고 오는 군인이 아니라 아픈 군인이면 집에 와요. 아. 그래서 굉장히 많이 봐요. 그래요? 네, 그 숫자가 이제 굉장히 늘어났었죠. 그러면 지금 여기서 말하는 중급 병원이라는 거는 일반인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면 군인만 갈 수 있는 거예요? 군의소다 보니까? 군의소면 군인만 가는 병원이죠. 그러니까 북한에도 군인들 병원이 따로 있어요. 우리 남한처럼 국군 병원 이런 자, 것처럼 있어요, 그런 있죠. 개념처럼 있고, 근데 이제 그 환경이 어떠하냐는 거죠. 의료 그러면 시설이라든가. 그거를 네. 저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서? 알 수가 없죠. 그거를 만약에 지금 되게 조사해 오신 것처럼 이제 요거를 이론으로 이제 중심을 잡고 그 북한의 선군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군인들의 생활이 이 정도면 그렇죠. 그러면 인민들은 어떨까? 그래서 인민들을 대표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사실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컨셉 포맷을 잡았습니다. 예. 좋습니다. 자, 그 이후로도 이제 가볍게 또 얘기를 하면은 이게 이제 요 얘기는 넘어가 될 것 같고 군병원에서 이제 뭐 편도선이나 맹장 같은 간단한 수술밖에 못 해준다라고 얘기를 해요. 군 병원에서도 맞아. 이런 그러면 일반인들이 이게 편도선이나 맹장이 있으면 어떻게 병원 가서 치료를 받죠. 사실 저희가 맹장이었거든요. 북한에 있을 때. 유성이? 네, 그래서 근데 수술하는 그 시스템이 사실 제가 알기로는 북한 그 군 병원보다는 그 시에 있는 시 병원, 군 병원이 북한의 군 병원보다 훨씬 낫다고 해요. 시설이나 의사나 환경이. 네. 왜 그럴까요? 그러니까 거기는 뭔가 이렇게 좀 사람들이 그 비리나 아니면 뭐 이렇게 개인적으로 행해지는 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 자체에서 이런 걸 해준다. 그러니까 모든 게 무료. 뭐 그거는 이제 무료지만 나왔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고 우리가 언급을 많이 했었죠. 이제 사람들이 뒤로 이제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줄 수 있고 야매라는 받을 수 용어가 있고. 맞을까요? 야매. 예. 뒤로 맞아요. 뒤로 하는 거라는 그러니까 줄 거는 수 이제 있고 받을 수 있는 그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군인 쪽에서는 이제 줄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군인 입장에서 내가 그렇죠. 아프니까. 그렇죠. 근데 이제 민간 쪽에서는 그래도 그나마 조금 이제 사시는 공물이 분들은 됐든, 뭐라든 이제 의사한테 져서 내가 먼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까 시 병원이나 그러니까 민간 병원이 훨씬 나은 것 같아요. 민간 병원이 훨씬 나은 것 네. 같다. 그럼 뭐 사실 군 병원을 이용을 못 해봤기 때문에 전혀 못 또 해봤죠. 얘기를 네. 그렇게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필치형은 반대로 일단 북한에서 동네에서, 이제 네 저희는 이제 진료소죠. 예, 진료소 개념으로 이제 우리 남한에서는 보건소 같은 보건소죠. 그런 네. 셈이죠. 이제 작은 데서부터 시작한다면 진료소에서 해결 안 되면 군병원으로 가고
군병원에서 해결 안 되면 이제 도병원으로 가는데 이런 순으로 병원 그 규모가 좀 커진다고 보시면 돼요. 군병원이 도병원 사이에 있네요. 가는 군병원은 일단 말 절차 그대로 자체가? 군을 다 그런 내가 말하는 군병원은 함경도 아, 샛별 군병원. 군병원. 네, 아, 군대 병원이 군의로 같은 아니라 그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 군- 형은 군병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병원이 되죠. 그러니까 시랑 군이 이제 나눠져 있습니다. 아, 그렇지. 네. 아. 그다음에 도병원 이렇게 해서 네, 도병원 도병원 하는데 도병원으로 예, 와,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네. 지불해야 되는 시설이 좀 크고 그나마 좀 치료 시설이라든가 뭐 비용은 다 들어가니까 여튼 좀 크면 클수록 차이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료소에서 못 고쳤는데 시병원이나 군병원에 가면 고칠 수 있고 그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병원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는 CT는 MRI든 이게 어떤 병명에 맞게끔 하는 진료의 어떤 가격이 매겨져 있는 것도 있고 또 이제 병명에 따라 의사가 처방을 내려서 금액이 천차만별이란 말이죠. 그러면 북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봤을 때 북한은 이제 금액을 떠나서 도병원에 이제 말씀하신 또 그 의료 시설들이 있는 거고 군병원에 시병원에는 좀 부족한 거죠. 아, 그래서 아예 그냥 그런 것들을 아예 엄두도 못 내는구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큰 병이야, 암이야. 근데 이제 큰 도병원 시병원이나 군병원에서는 진단이 할수 안 없지, 나와. 그렇죠. 그럼 이제 도병원을 찾아가요. 그럼 이제 참 뭐 이런 의료 시설로 이렇게 진단을 내보겠죠. 그래서 제가 혈우병을 갖고 있는데 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북한에서 내 병을 진단한 것이 참 용타. 어디서 먼저 처음에 혈우병이라는 걸 알았어요? 진료소를 갔는데 네. 이제 보건소죠, 그러면 가는데 이제 진단을 못 내린 거예요.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르는 거예요. 피가 안 묻는데 그래서 백혈병이라고 했어요. 그냥 그렇지, 뭐, 처음에 그럴 수 있지. 그럼 막 그렇게 오진할 수 했어요. 있지. 근데 이제 엄마가 그래도 정확한 명을 알고 싶다 해서 군병원으로 갔어요. 아, 되게 애매모호하게 말을 네. 했구나. 그래서 군병원도 이거 참 이게 이상한 병이다. 조금 좀 더 큰 병원으로 가봐라. 이상하다. 네. 나 처음 보는데. 그래서 도병원으로 들쳐오고 올라갔는데 도병원에서 이제 진단을 내린 거죠. 그래서 엄마 난생 처음 들어보니 무슨 병이냐 하니까 유전병이다. 유전병? 네, 유전병이다. 그래서 제대로 내려오는 병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혈우병은 유전병인데 여튼 이 진단 혈우병이라는 병명을 내놓았던 자체가 좀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그래서. 들 정도로 의료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에 좀 취약점이 많다. 저번에도 언급했지만 혈우병 고칠 수 없죠 지금. 네, 뭐 아직도 북한뿐만이 전 세계적으로는 아니라. 이제 연구 중에 있고요. 이제 치료 가능한 어떤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몇 년 전에 들은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게 이제 제한테까지 올라가면 오기엔 시간이 좀 걸리겠죠. 아니, 그 뭐- 전까지 형은 약간 깃털처럼 이렇게 몸을 사리면서 생활을 해야죠. 괜찮아요. 안 살아도 지금 충분히 살아 있습니다. 네. 12살 못 형, 넘기다도 몸이 조심해야죠. 지금 31살 되도록 살아 있으니까. 그래. 아니 나는 이게 점차 갈수록 그 갭이 줄어들고 있으니까 의료 기술도 네. 되게 단시간에 옛날처럼 뭐 수십 년 걸리는 게 아니라 네. 불과 몇 년 사이에 또 더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합니다. 의료 그렇죠. 기술이. 네. 그래서 여튼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군대들 병원 의료 시설은 어떤지는 모르겠으나 이제 서민들의 이제 의료 시설 이용하려면 그렇죠. 이런 절차를 밟아야 진료소, 된다. 뭐 도시 뭐 이렇게 네. 해가지고 넓어지는. 네, 좋습니다. 네.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일단은 진료가 아팠을 때 사람이 아팠을 때에 이젠 그 상황들. 그런 상황들의 네. 어떤 순차적인 걸 얘기를 했는데 네. 사실 뭐 아까 암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네. 암이 걸리면 사실 북한에서는 답이 없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냥- 어딜 가나 힘들죠. 네. 그냥 시한부 암은- 인생을 살아야 되는 네. 거죠? 암은 그냥 그쵸? 저희가 그 암 같은 병도 음. 이렇게 또 쉽게 옆에서 접하는 병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렇죠. 사실 북한에 저희가 그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게 정말 간단한 병들이 있잖아요. 감기나 어디 부러졌었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대처법과 병원에서의 우리를 케어해주는 그 상황들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한번 가보면 좀 얘기가 많아질 것 같아요. 아,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이따가 할 얘기가 있습니다. 맹장 수술, 그렇지. 입원 치료. 아, 네. 일단 제가 이제 중학교죠. 중학교 2학년 때 맹장이 하루 아침에 그러니까 이게 허리를 이렇게 맹장이면 이렇게 펼 수가 없이 아픈 거예요. 배가. 근데 이게 무슨 병인지 몰랐어요. 그래서 그냥 갑자기 체했구나. 뭐 이렇게 그럴 그냥, 수 있겠지. 그냥 아, 사람들이 맞아, 다 그렇게 맞아. 얘기를 해요. 이게 아픔이 끊기질 않아요. 그래서 아버지가 손도 따고 이랬겠네. 네, 엄청 그러니까 민간요법은 다 그렇지, 하는데 안 그렇겠지. 되니까 사실 이게 맹장이라는 게 굉장히 그 빠른 신뢰에 이게 터지면 그러니까 다 드러내야 되는 수술이잖아요. 아, 그래요? 나는 그러니까 한 맹장이 번도- 안에서 터지면 이 내장을 다 드러내고 그걸 청소를 해야 되는 굉장히 큰 수술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 맹장염이 왔을 때를
빨리 이제 수술을 받아야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해서 빼내야 되는데 그 맹장염이라는 게 걸리면 자기가 터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수술을 안 하면 이제 그 사람이 움직이거나 이러면 그 안에서 이게 터지는 거죠. 아 그러면 그 잔해물들을 제거를 해야 된다는 거구나. 그래서 이제 그걸 드러내야지 그래서. 그건 대수술인 거예요. 그럼 정말 형이 얘기했던 것처럼 도병원에 나가야 되는 그럼 거예요. 맨날 시에서는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일단 저는 허리가 너무 아파서 이렇게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아버지가 이제 12시에 병원을 데리러 가는데 앰뷸런스 이런 자체가 없으니까 저는 자전거 뒤에다가 태우고 그런 갔어요. 개념이 없죠. 근데 북한에는 포장도로가 그러니까 아니니까 덜컹덜컹 덜컹할 거리면서. 때마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한 40분을 가는데 네, 북한에서 자전거는 자가용 개념이니까. 그러겠지. 예. 네. 그리고 제가 몸을 너무 가눌 수 없어가지고 아버지의 등에 이렇게 엎드려가지고 벨트를 들고 가는데 이게 흔들릴 때마다 계속 자국이 오는 거죠. 아 아파. 어떻게? 그래서 죽는 줄 알았어요. 병원에 갔어요. 그래서 시병원에 가서 입원을 했는데 맹장이랍니다. 그래서 그나마 제가 이 그러니까 심한 상태가 아니었던 거냐. 그러니까 초반에 초기 이제 발견. 초기 발견이 된 거예요. 터지진 않은 상태고 터지는, 그냥 염증이 있는 정도인가? 네. 그래가지고 너무 아프니까 이제 병원에서 그 처음에 수술은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닌 게 자 수술하려면 전기가 필요하잖아요. 약 이런 걸 떠나서 일단 근데 전기가 안 들어와요. 아이고.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잖아요. 전압이 낮아서 켤 수 있는 불이 잘 안 돼요. 아 그러다가 수술 도중에 꺼져봐. 불 꺼지면 이게 더 위험하대요. 그리고 CT 촬영을 하다가도 정전이 아, 되거나 정말. 전압이 낮으면 CT를 촬영을 못 합니다. 이게 그래서 무슨 얘기입니다 진짜. 아유. 낮에 12시, 그러니까 낮 12시 때 전기를 사람들이 잘 안 쓰잖아요. 사람들이 다 밖에 나가 있을 때 그때만 CT나 수술을 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근데 그런 날짜를 이게 엄청난 변수들이 많은 거예요. 수술을 하려면. 그래서 병원에 수술할 수 없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북한은 말로 빼니실이라고 하는데 나 여기 써놨어 지금. 우리 썼던 약들. 빼니실이라고 하는데 이걸 엄청나게 맞으면 맹장을 만성으로 바꿀 수가 있대요. 그래서 저는 근데 북한 빼니실린 한 대를 맞을 때면 무슨 살을 하나 도려내는 것처럼 아파요. 아 진짜 그게 아파요. 정확하게 뭐 어떤 거? 그러니까 주사로 넣는 약물이에요? 일단 감기 오면 많이 맞았었던 페니실린이에요. 근데 이거를 진통제에 관련한 이게 거. 잘 퍼지지 않는지 북한 빼니실린은 이렇게 처음에는 원래 이런 약통 안에 가루예요. 저기 주사약을 써놓고 계속 흔들어요. 그럼 물이 됩니다. 뭐 물이 되면. 그걸 빼서 쏘는데 그걸 맞으면 엉덩이가 돌덩어리가 돼요. 너무 이게 단단해지고 그러니까 약이 잘 퍼지지 않아서. 근데 수술을 못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겨울에.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를 수술 못하니까 페니실린을 만성을 돌리는데 제가 2주 동안 페니실린을 그 북한에 보면 박바가지가 있어요. 거기에다 하나를 맞았어요. 그래서 여기가 다 단단하게 된 거예요. 그때 박바가지라면 어느 정도 크기였어요? 이만한 박바가지 그 페니실린 박 아시죠? 박. 네. 그 맞은 빈병들을 다 세워 옆에다 놓거든요. 아, 요만한 그거를 거. 이만큼 맞았어요. 그 병 크기 한 요만한 거. 네, 그래? 요만한 거를. 그러니까 계속 매일 2대씩 맞는데 이게 제가 또 북한에 있을 때 굉장히 마른 체형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살집도 없으니까 어디 찌를 때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또 이렇게 계속 문대서 이게 살이 좀 이렇게 부드러워진 다음에 또 놓고 이렇게 해서 만성으로 저는 나 지금 이 돌렸어요. 소리 듣고 계속 이쪽 어깨가 걸리냐. 그래서 이 만성으로 된 사람들은 이제 크게 뭐 뛰거나 아니면 이러면 또 여기 자국이 오더라고요 저는. 조금씩 뛰고 이렇게 신체에 약간 무리가 오면 이게 또 아파요. 아 맹장 그러면 그때 당시에 그냥 만성으로 돌렸다는 돌려는 게 게 수술을 계속 못해- 네. 계속 그거를 그냥 평생 갖고 가게끔 만들어 버려. 굳게 살을- 만드는 거예요. 네, 살을 못 지금도 그런 거예요? 네, 지금도 이 안에 있는 거죠. 지금도 수술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무서워요. 왜 대한민국 와서 무서워요? 맞아 수술. 요즘 마취 잘 돼. 국정원에서 수술을 하라고 했었어요. 그러면 맹장염 그게 이제 나와가지고 근데 네, 저는 안 하겠어요. 결국 안 했구나. 네, 사는데 지장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되게 요즘 뭐 맹장 수술은 그냥. 네. 근데 이 간단한 수술을 북한에 있을 때는 굉장히 큰 걸로 얘기했어요. 네,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웅장하게 얘기할 정도로 그래, 저도 이제 그 나는 맹장을 괜찮아요. 다행히 맹장을 앓지 않아서 다행이죠. 알았으면 아마 큰일 날 뻔했는데 일단 앓는 사람을 봤어요. 이거를 못 펴더라고요. 북에서? 허리가 이렇게 딱 접혀서 전혀 못 펴더라고요. 이렇게 말한 것처럼. 근데 그 친구는 수술을 했어요. 근데 수술도 참 그 야매로 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 이제 의사를 초청을 해서 집에서 수술을 하고 집에서 쉬고 그래서 그래. 그래서 수술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꿰멜 바늘 이렇게 몇 개를 챙겨와가지고 이제 소독도 북한은 의료 시설 이렇게 소독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우리처럼 일회용 주사기 이런 거 사용 안 합니다. 유리 주사기고 그거를 한 번 쓰면 소독을 하는데 소독을 이제 소금물이나 끓는 물에
그게 하는 게 그게 소독이에요. 유리 북한에서. 주사기라고 있구나. 네, 유리 주사기가 네, 있어요. 그래서 일회용이 없어요. 아. 그래서 그 그거를 바늘도 계속 쓰던 건 계속 재활용이에요. 소독해서 아이고. 돌아가면서 아, 쓴 진짜로? 거거든요. 그래서 여튼 그 사람이 이제 그거 와가지고 이제 집에 불 좀 끓이라고 해가지고 불 끓여가지고 그 주사기를 이제 뜨거운 물에 소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수술을 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아 이게 참 심각하네. 그런 예. 상황 굉장히 많아요. 의사들이 병원에 나가면 국가에서 돈을 주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할 수 있는 상황들이 아니니까 집에다 개인 병원을 차려요. 집에다가 국가에서 허가는 안 받고요. 집에서 그냥 의사잖아요. 집에 있잖아요. 사람들이 아프면 찾아와요. 그러니까 한들씩 고쳐주다 보니까 뭐 칼이 필요하면 칼을 사놓고 침대 필요하면 침대를 사놓다 그런 보니까 식으로. 어느 순간에 개인 병원이 돼버렸어요. 그런 것들이 많나요? 그게? 자격은 없고. 전 시에는 몇 개 있어요. 그런 진짜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러니까 아. 이제 그 사람한테 한번 어쩌다 갔는데 꽤 잘했어. 예를 들면 그럼 그 아. 입소문이 명의로 타요. 그냥 이름이 입소문을 있음을 타서? 타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나 한번 좀 치료해 주십사 이러면 또 하고 그런. 사실 제가 조사한 바로는 군의관 소요인력 대부분을 이제 그 평양 군의관 학교에서 충당을 한다고 나와 있으니까 어찌됐든 의사의 어떤 면허증 개념이 지금처럼 없어서 그러니까 그렇게 환경이 안 됐으니까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겠지만 있는데 내가 급한데. 그렇지 그렇게 네. 돼 버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그쵸. 따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정석인데 아니 내가 당장 죽게 생겼는데 저 할 줄 아는 사람한테 맡겨야지 뭐 이런 개념이 좀 많았죠. 그러면 이 평양 군의관 학교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 수는 없죠 두 분이. 일단 평양 못 가봐서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저가 아는 혹시- 분이 아는 제가 분이, 친척 중에 음. 의사인 분이 있어요. 근데 그분은 평양 군의관을 나온 게 아니라 도마다 병원 그러니까 병원에 그 의대가 있습니다. 도마다 의대가 도마다 있어요? 의대 병원이 의대 대학교가 있어서 거기에 나와서 그분은 굉장히 잘했어요. 그러니까 내과 의사였는데 침을 굉장히 잘 냈어요. 침을 북한의 침술이 민간요법 있잖아요. 민간요법이 굉장히 그리고 침과 뜸을 굉장히 부항. 잘 떴어요. 뜸. 이거에 대해서 또 사례가 있었죠. 예. 계속해 보세요. 저희 맞아요.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가 이제 자결신경통이라는 변명으로 이제 6개월 동안 걷지를 못했는데 병원에 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그냥 집에서 운신을 못 하고 이제 D를 다 받아내는 상황으로 6개월 동안 누워 계셨는데 저희 어머니는 침과 뜸으로 일어났어요. 맞아요. 하루에 뜸을 200장씩 뜹니다. 사람 그냥 빈 그러니까 모든 다리와 배 혈에다가 뜨는 네. 거죠. 뜸자리를 떠가지고 거기다가 하루에 200장씩 떠요. 그리고 그 침 뜨는 게요 남한과 좀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 자부심이 있대요. 이게 그 여행 갔다 온 사람이 직접 거기 침 뜨는 의사한테 들은 사례 그거를 올린 게 있더라고 블로그에. 그래서 읽어봤거든 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지금 이런 의료 시설들이 안 좋다 보니까 이런 민간요법들에 의존을 많이 하고 맞아요. 이게 좀 발전이 좀 많이 됐다고 봐도 그리고 결과가 무방해요. 좋게 나와요. 좋게 네.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도 거의 걷지 못했거든요. 어. 6개월 동안 이제 화장실도 못 갔다 오고 근데 이제 그 뜸을 떠가지고 근데 몇만 장을 뜰 수 있게 하루에 몇백 장씩 6개월 동안 뜨니까 그리고 부항도 맞아요. 많이 떠요. 네. 맞아요. 그래서 침 자리에다가 부항 퍼서 막 네. 그러니까 그 사례에 나온 것도 여행 도중에 부러진 팔이 있어서 평양의 어떤 병원을 찾아갔는데 침으로 하는데 처음에 막 뜨더니 부항을 뽑았는데 피를 막 반바가지 정도만 이렇게 쫙 검은 뽑았다가 피. 검은 피를 그래서 여기서 하는데 치료요법이 되게 다른 나라가 다르다 남한과 다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나 봐. 그랬더니 자기네 의술이 뭐 이거는 북한에서 개발한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기를 한다더라. 기계가 없으니까 이제 그렇죠. 기계 의료 한국은 시설이. 되게 많이 그러니까. 기계를 가지고 사람이 하는 건데 그렇죠, 북한은 그렇죠. 그냥 사람이 모든 걸 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그게 어찌됐든 간에 또 실태 조사해본 것 중에 이 마취용 국부 마취용 그 주사액과 모르핀이 부족하다, 그러니까 없다, 뭐 부족하다 이런 건 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수술할 때도 절반밖에 투여를 못 한대요. 사실 그러니까 절반 투여한다는 게 저도 수술을 해봤던 기억이 있었는데 이게 공기로 들여 마시는 수술 있잖아요. 이렇게 수면 유도제. 그래서 그러니까 봤는데 전체 마취랑 부분 마취 전신 두 개가, 마취. 예, 그러니까 그렇지 그 두 개가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잠을 자고 깨는데 중간에 깰 때가 있어요. 깨봤어요? 근데 수술은 하고 있더라고. 진행되고. 그래가지고 와 나 깼어요. 알아보자. 여기 알아보자. 마취가 돼 나 있으니까. 깼다고. 근데 괜찮다고. 근데 그 이상한 느낌 있잖아. 이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 이게 이는 수면은 안 하지만 여기다가 마취를 하면 느낌은 없는데 그 이를 할 때 으득으득이 느껴지거든. 이게 벤치로 왔다 갔다 하니까 이 교정을 할 때. 아우. 참 그런 느낌이. 근데 이제 북한은 이제 이런 뭐 실태가 아니 이거에 반도 못하는. 제가 중학교 때 학교를 가가지고 이제 경비서로 나갔어요. 시비가 붙어가지고 위탕이 애랑 싸우다가 걔가 제 칼을 여기 찍었어요. 그래서 칼에 찔린 거예요. 어디 여기 심장 여기 위쪽에 찔렸어요.
그래서 찔려가지고 여기다 피가 좀 철철 나와요. 그래서 병원에 가가지고 일단 CT를 찍어야 되는데 정전이 돼가지고 CT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아프고 있고 계속. 근데 이게 어. 그냥 칼에 일반 칼에 찍힌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뭐지? 가도. 그냥 사각관. 네, 한쪽에는 이렇게 톱날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딱 찍어서 이렇게 했는데 살이 튀어져 나온 거예요. 아, 지금 흉터가 있네? 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집어 넣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거를 마취를 안 하고 그냥 하는 거예요. 다 집어 매는 거랑. 그치.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잡고 못 보게 여기서 진행을 하니까 이렇게 잡고 그러니까 마취라는 개념이 아예 없어요. 그러니까 큰 수술 아니면 북한에서는 이제 마취 없이 하는 수술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세 바늘밖에 안 돼요. 근데 사실 이게 살을 뜯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칼에 찔릴 때보다 더 아픈 거예요. 아니 이 정도면 맹장 수술 남한에서 해도 돼요. 근데 이렇게 아니 무섭게 느낌이 없다고. 아니 무섭게 네. 호닥에 당해가지고 이제 그 뭔가 이렇게 이게 뭐 살에 찌르는 건 너무 무서워. 아, 그 느낌이 없다니까. 그냥 잠자고 일어나면 끝났다니까. 못 믿겠어요. 못 믿겠어요. 아, 여기 야이 겁쟁이야. 아주 있습니다 저는. 여기. 아 근데 맹장 너무 흉터가. 안타까워서 그래. 그래요? 네. 그때 그러면 그냥 생살을 생으로 다 해요. 꼬매고 네. 생으로 근데 하고 그리고 그러니까 표현하기에 좀 되게 힘들죠. 그 고통은 네 그냥 뭐 정신이 살짝 이렇게 나가 있구나 이렇게. 입에 재갈도 물고. 네. 네, 물어야 돼요. 물어야 돼요 그거는. 네, 이상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처럼 그래도 나이가 좀 있는 애들은 참아요. 그러니까 이거 내가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그나마 이제 이성을 찾고 찾는데 애기들. 제가 어렸을 때 여기 그 돼지병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붓는 게 있어요. 돼지병. 네. 돼지병. 돼지병이라고 그 일명 해가지고 돼지병이라고 있었는데 하는데 무슨 병인지 모르겠어. 여기를 고름이 차가지고 이만큼 부었어요. 제가 허기도 이렇게 나와. 4살 때. 그럼 이걸 째가지고 이 고름을 빼내야 어? 되는데 그거 우리나라 달거리는 아니죠? 아 볼거리 달거리 볼거리. 진짜 정말에 왔다. 달 된다 그래가지고 놀랐네요. 볼거리. 그거랑 같은 거 요즘 아니야? 여자친구 하고 있나 봐요. 아니 그게 아니야. 볼거리 그거 그런 거 아닌가? 여기 있어요. 근데 여기 이거를 흉터 있어. 애들을 그러니까 제가 애잖아요. 그럼 막 너무 발버둥을 칠 거 아니에요. 어른이 두 명이 다리와 손을 그러니까 마취를 안 시키고 애를 잡는 네, 거예요. 이렇게 잡고 위에서 째요. 저는 아직도 기억이 나요. 위에서 이렇게. 저 흉터 있네. 흉터가 그래서 이 흉터예요? 네, 이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마취를 안 하고 진행을 합니다. 네. 그럼 거기서 막 고름 다 쏟아내는 거야? 다 피까지 다 빼가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저는 이제 그 경험이 있어요. 발톱 이제 제 발톱이 새로 나왔는데 미치겠어. 그 발톱을 이제 그 뽑아야 되는데 좀 마취하고 왜 또 해야지. 발톱을 뽑았어요? 왜? 응? 이렇게 그네 타다가 북한에 이제 애들 또할 놀다가 건 다 했어. 무슨 군애를 타요. 야 그럼 어린애가 그네를 타지 뭐 하냐? 시도도 이삭 줍기 해야지. 이삭 줍기. 야 유치원 애가 뭐 알았어. 야, 이 박명수 씨와 정조야 씨 알았어요. 그 발톱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어. 그거를 그 잡아 빼는데 옆에서 잡아줬어요 어른들이. 내가 너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상황이 어떻게 된 생살. 거라고? 그러니까 발톱이 이렇게 그네를 절반이 타다가. 그네가 하도 이제 허술하니까 어. 한쪽으로 사람 무게가 쏠리면서 이제 구네가 중심을 못 잡고 이렇게 어? 쏠려버려. 또 근데- 군애 탄다 또 자기 잘못해가지고 또. 아니 그래서 아이, 죽을래? 그래서 그 발이 미끄러져 들어간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발톱이 쭉 잘렸어요. 반이? 네, 그래서 출혈이 막 하고 하는데 이거. 근데 왜 반을 왜 뽑아요? 냅두지 그냥 지혈을 해야지. 그러니까 너덜너덜해졌으니까 그걸 뽑아버리니까 새 발톱 나오게 한다고. 근데 그거를 마취나 좀 해주지 이제 양쪽에 자꾸 이렇게 잡아 뽑았던 그런 기억도 있습니다. 자 하나둘 우리 제작진이 퇴장하고 네. 있어요. 저희가 다 내보내면 오늘 네. 토크가 굉장히 풍부한 그러니까- 걸로 마무리를 그러니까 네, 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지금 보시면서 꺼야지 보지 마라. 전 지금 여기 막 스킵. 닭살 돋고 있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이게 북한이 그때 이런 실태였는데 이게 잘못됐다라고 인식을 못 해봤습니다. 그냥 다 그런 줄. 그렇지 그렇겠지. 모든 사람이 다 사람은 그렇게 있지. 치료를 받으니까. 아니 그래가지고 이 군 실태에서 그 또 조사가 나온 게 4단급 병력이라고 하면 4단급이면 사실 남한에서도 큰 어마어마하죠. 이상천명 네. 되는 데잖아요. 그 수용하는 데서도 병원의 항생제가 항체랜다. 항생제가 페니실린이에요. 항원항체가 아니라 맞아요. 항생제가 이 생각났어요. 100여 개, 기타 마취제가 조금 뭐 요 정도. 그러니까 사단 약품이라는 명목으로 들어온 게 그냥 몇 박스 정도의 항생제와 뭐 그 정도 배급받는 게 전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4단급에서도 이렇게 뭐 100개 뭐 200개 뭐 이렇게 들어오면 일반인들은 구경도 거의 못 한다는 게 맞다는 그렇죠. 얘기죠. 그죠? 이런 게 들어오면 또 중요한 거는 이게 군인들한테 다 오면 그나마 다행인데 이걸 중간에서 또 다 빼내죠. 빼내서 시장에 팔아버리고 어디 가나 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한테 직접 안 오는 거죠. 그럼 군인들이 이제 또 민가로 나오고. 실제로 네. 뭐 군인이라고 해서 그렇게 뭐 대우를 받거나 어떤 치료를 되게 잘 받고 있는 실태도 아니라는 얘기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인민들은 어떻겠어요? 국민들은 이제처럼 민간요법에 많이 의존해서 아까처럼 부항, 침술, 그다음에 뜸 이런 거로 많이 의존하고 제가 기억하기는 제일 많이 겨울철에 지금 이때 제일 많이 맞았던 게 페니실린 황생제 그다음 캄파라는 약이 있었는데 잠깐만 이게 캄파라고 해서 그 북한에서는 그렇게 불렀었어요. 이제 얇은 유리병의 안뿌리였는데 그거는 이제 감기 직통이었어요. 그냥 확 나요? 예, 무슨 그게 효과인데 그게? 효과가 예. 열을 해열제입니다. 해열제. 아, 해열제. 그렇지. 네. 페니실린이 황생제라면 캄파는 해열제였고 아스피린은 알약이었어요. 아 좋은 약이죠 아스피린. 아스피린. 이거 완전 아스피린. 고급 약이죠. 그다음에 이제 소화제용으로는 소다를 많이 먹었어요. 아, 저는 그거는 잠깐 전에 말했던 얘기했던 뭐 베이킹 소다 뭐 그런 네, 건가요? 베이킹 소다 비슷한 걸 이제 소화제로 많이 진짜로 먹었고. 설거지 할 때만 나는 뭐 쓰는 줄 알았다. 그렇게 쓰니까 더 놀랐어요. 저는 사실은. 잘 닦이니까. 아 이게 소화제. 세탁기 청소할 때도 근데 그거. 이게 달고나만 아니 그렇지. 아 그때도 쓰고. 이론이 아까 뭔가 맞아요. 왜 이게 잘 닦이잖아요. 이게 배에 들어가서도 잘 이렇게 그렇지. 씻겨서 내려가는 효과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 효과를 소화. 갖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빵을 만들 때 또 소다를 많이 그렇죠. 씁니다. 예.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진짜 좀 병원 많이- 얘기하다 빵 얘기는 왜 하시는 아 거예요? 어쨌든 그럴 지금 수도 약 있어요. 소다에. 재료를 많이 그렇지. 썼으니까 그래서 예 이런 식으로 그 네 가지 약이 주로 지금 그건 기억이 일반인 그러니까 서민들도 네. 그렇게 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주로 쓰는 약들이. 그래서 옛날에는 의사 선생님한테 저 이렇게 좀 열이 나고 하는데 뭐 페니실린 하나 놔주세요 하면 예, 놔줬는데 어느 순간부터 가게 되면 장마당 가봐 이렇게 돼. 그런 데서 이제 네. 파는 게 있으니까. 이게 또 페니실린을 맞을 때 그걸 해요. 그러니까 검사를 먼저 하고 나서 이 사람이 맞아도 되는지 안 맞아도 되는지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검사하는 게 처음에 있어요. 우리 양성 반응. 알레르기 검사 하잖아요. 양성 반응처럼 우리도. 해가지고 뭐 맞아도 된다 안 한다를 나와요. 근데 그건 국산만 그걸 해야 돼요. 그거를 살짝 여기다가 넣어놓는 거잖아. 이게 네. 살짝 여기 살 부어 오르나 안 오르나 해가지고 그래서 빨리 가라앉나 안 가라앉나. 양성인자 뭐 그걸 보는데 북한에서 만든 제품은 그건 해야 되는데 중국에서 나온 것들은 그걸 안 해도 맞아도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안 아파요. 굉장히 안 아파요. 그 대표적인 맹- 알약이 맹수나. 이제 정통편이라는 게 있었고 그렇지, 저번에 전에 잠깐 얘기했던, 언급했던 게 페니실린, 캄파, 아스피린, 소다 이거를 다 소다는 아니고 아스피린까지 커버할 수 있는 게 정통편. 정통편이라고 보면 되죠. 그때 그 우리 한번 나온 것 같은데 정통편 이미지 올려주지 않았나요, 원피님이? 그죠? 근데 그 알게 페니실린들이 이제 알려보시면서. 국산에서 만든 것들은 군 쪽으로 가가지고 많이 쓰는데 이게 굉장히 그 뭐랄까 부작용이 굉장히 많고 이런 효과 그런 상황들이 많이 벌어져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다 중국에서 나오고 개인이 약 장사를 해요. 그러니까 약국이에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보면 의사들도 그렇게 하고 네, 약장사들도 그렇게 하고. 그래서 제일 돈을 많이 버는 게 약장사입니다. 정말. 그래서- 중국에서 들여오면서.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의사한테 가서 처방전을 떼는 개념이라고 보면 돼요. 의사 선생님한테 나 어디 이약 먹어- 아픈데 이 무슨 약 약 먹어도 먹어야 돼요? 되나요? 그러면- 이러면 무슨 약이야 약명을 요, 알려주면 요, 그러면 목록 시장 안에서? 가가지고 저기 약장사한테 이제처럼 네.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그 처방전을 받아다가 이제 약장사한테 가서 그걸 받아가지고 다시 가서 뭐 맞던지 아니면 내가 먹던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살긴 합니다. 근데 굉장히 복잡한 시스템으로 힘들게 구하는 거죠. 비싸고. 아니 그 유성 씨가 아까도 우리 그때 사자 직업 중에 의사가 제일 좋다 북에서. 북에서는 이제 사자 사자 우리나라는 직업 중에는- 사자 직업이 최고잖아요. 근데 북한에서는 유일하게 통하는 게 의사. 판사, 검사, 뭐 변호사 이런 것 중에 의사가 최고다. 의사가 최고죠. 그러니까 교사도 아니에요 북한은. 그렇지. 교사도 배고픈 직업. 네. 네. 근데 의사가 그나마 이제 왕진이라고 이제 많은 사람들한테 그렇지. 몰아다니는 우리 사람. 옛날에 네. 왕진. 근데 그분이 한번 오면 정말 누구나 다 아프잖아요. 어딜 가나 아픈 사람이 있고 한데 그 사람들이 본인이 돈이 없으면 자기가 있는 어떤 거라도 드려요. 그렇지. 그 사람한테. 남한도 마찬가지예요. 돈이 네. 없는데 대수술을 해야 네. 되는데. 그 최소한 이제 뭐 미공급식에 이제 식량난 때는 의사가 한번 와서 진료를 해줬어요. 근데 집에 줄 게 없어요. 그럼 밥이라도 한 끼. 예, 쌀밥. 본인들은 죽을 먹지만 예, 쌀밥을 대접하는 뭐 이런 걸로 이제 대처했다. 그럼 의사는 그걸 받고 또 예, 그러니까 감사히 의사는 먹고 그냥 가는 살아야 거죠. 살아야 아이고. 되니까. 근데 의사가 이제 뭐 어떤 집에 석탄을 캐는거나 나무를 하는 집에 가서 봐주면 그 집은 그 나무를 석탄이나 갖다가 나무를 의사 집에 주고. 갖다 주고 그렇죠. 또 의사가 어디 뭐 농사 짓는 사람들한테 또 이렇게 하면 그 사람들은 또 곡식을 갖다가 곡식을 주고. 주고. 이러니까 의사는 굉장히 그러니까 먹고 살 수 좋은 있는 직업이었죠. 그러니까 서민들끼리에서는 그런 것들이 되게 정처럼 난 느껴지는. 왜냐면 지금 나의 이야기 어떤 들으면. 건강을 만져주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게 아플 때 뭘 치료해 준다는 건 이건 정말 근데 의사들이 악용하는 경우는 없었어요? 악용. 저는 못 봤습니다. 그래요? 네, 일단 어. 저도 기억은 네, 없네요. 나쁜 왜냐면 마음을 아픈, 먹고. 아픈 사람이 불러야 가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북한은 이제 입소문이 무서워요. 아. 한번 이렇게 치료받아서 좋았다는 소문은 빨리 나고 그다음 안 좋은 소문도 너무 빨리 그때 맞아요. 퍼지기 돌팔, 때문에 돌팔이라는 게 돌팔이면 딱 찍히면 뭐 찍히면 그냥 아예 끝. 예. 네.
매장 당하니까 그래서 없었지 않았나? 불행 중 다행인 것 같네요. 예. 네, 왜냐면 어쩌면- 남한에서는 그게 성행을 해도 잘 사실 어찌 보면 의존도가 크기 때문에 실내로 이제 좀 통용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렇구나. 아니 그래서 저는 또 하나 사례가 이런 어떤 약들이 좀 부족한 현상에서 벌어지는 어떤 한 사례가 있었더라고요. 군대에서 일어난 건데 마취약 없이 수술하는 게 이제 군인도 고역이라고 해요. 정말 참기 힘든 인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수술 도중에 자기도 모르게 이 개 같은 사회상 사람 죽인다라고 소리를 쳤나봐 수술하는데. 네. 그랬더니 이제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가지고 회복을 받았는데 갑자기 이제 군 당국에서 보이지도원이 네. 와가지고는 그 사람을 체포해 간 거지. 그렇지. 예. 근데 그거를 한 게 여기저기가 CCTV 제도 있잖아 북한에. 그렇죠. 그 고발한 사람이 간호장. 그 수술을 집도했던 간호장이 고발을 했다는 거지. 음.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끌려가서 노동연대에서 6개월 강제 노동하고 뭐 그렇죠. 그런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충분히 가능한 일이고 예, 공감이 되는. 그러니까. 이제 아니 옛날에, 마취제를 안 준 거는 지들 잘못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딱 보면 옛날에 우리 일제 강점기 때 일본인들이 우리 남한 사람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 데리고 남한이 아니지 우리나라 사람 데리고 인체 실험 많이 했었잖아요. 그렇죠. 마루타처럼 우리가 막 그러면서 이제 막 개발을 시켰잖아. 근데 지금 북한에서도 인체 실험장이라는 얘기로 이제 그러니까 군인들에게는 인체 실험장이다라고 할 정도로 그때와 지금 별반 차이가 없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수술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안타깝습니다. 지금 예. 그 군인들 중에서 다친 사람들 영예 군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어, 영예 네, 군인이라고 영예 하죠. 군인들에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던 형이 이제 그 통신병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기선을 누리다가 3,300에 튀었어요. 거기 전기부터까지 튀어가지고 그러니까 북한에는 그러니까 뭔가 그 재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으니까 그냥 다 자릅니다. 그냥 다 잘라요. 그냥 뭐가 어디 있으면 자르고. 그러니까 전이 되지 않게. 네, 그냥 발에 요만한 동상이 있으면 그냥 발 자르고. 그러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예. 근데 그런 걸 자르고 이런 거를 그 군인들이 본인이 집까지 갈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면 다 집에 가서 집 쪽에 있는 근처의 병원에서 치료를 받겠다고 희망을 한대요. 그 군병원에 치료를 받고 요양이라도 제대로 받아야 되니까. 그 수술 후 그렇죠. 사후 처리가 수술 사람이 이제 또 영양 보충이 돼야 회복이 빠른데 그게 그렇지. 안 되니까 군병원에서는 이제 집 쪽으로 와서 치료를 받겠다라는 희망자가 굉장히 많고 그런 사람들이 제가 사는 동네에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군대가 다치는 거는 태반이에요. 그냥 가서 뭐 하다가 다치고 공사 현장에 나가서 일하다가 다치고 이런 사람들은 다 집으로 옵니다. 사실은 그렇게 다치면 국가에서 뭔가 지원을 되고 이제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훈장 딸랑 하나 주고 끝나요. 영예군이 훈장 하나 딱 주고. 의미 없잖아요, 그거. 네, 없죠. 안타깝다, 의미 없다. 진짜. 아니 그리고 또 그 뉴스 중에 북한은 말라리아나 뭐 그런 비롯한 각종 질병에 그러니까 전염병의 이 피해 많죠. 현황에 대해서 쉬쉬한다고. 그러니까 외부에 노출되지 않게 정보가 외부에 새 나가지 않게끔 자기네들끼리 이렇게 뭐 그거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염병 얘기보다도 어떤 이거는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듣게 되는데 북한은 그게 더 심한가요? 일단은 감추는 게? 일단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정보를 할 수 있는데 우린 네티즌 수사들이 막 드러내고 난리 밝히잖아. 그렇지 않으니까 일단 어. 그래서 모르는 게 있고 입소문 지금 말했다시피 또 누군가가 어디 해외 갔다가 장사를 갔다가 야 여기서 이상한 병 도는데 이게 무슨 병이라더라 해가지고 이렇게 좀 소문 타고 와서 우리 지역까지 오는데 제가 기억나는 거 파라티부스, 네, 사스, 장티브스. 네, 장티부스 저희 엄마가 알았었거든요. 죽는 병이죠. 그래서 열나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외부 전염병이라든가 이런 병들을 접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서로가 이제 그렇게 소문에 의해서 아는 거죠. 그렇죠. 뭐 전달받을 그런 소식통이 없으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북한도 또 나름의 이제 학교를 전 다닐 때 형 기억나는지 모르겠지만 콩알 주사라고 있잖아요. 콩알 주사 그렇죠. 학교에 예방 접종을 해줘요. 네, 그래서 이제 학교에 뭐 어떤 이렇게 와가지고 그 뭐라고 하지 진료소에서 나와서 학생들 전교생한테 또 주사는 놓줍니다.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씩. 근데 그게 그 주사가 이렇게 반응이 안 좋아가지고 그걸 맞고 학교 못 오는 애들이 그럴 수도 많아요. 있지. 갑자기 열이 엄청 나가지고. 그 주사 성분이 뭔데? 모르겠어요. 뭐 그게 우리 예방 접종하기 전에 그 맞는 거 있잖아요. 이 주사 투여해도 될까 안 될까 하는. 아까 말했던 거 그런 어떤 이게 살짝 테스트해보는 방식. 그래서 콩알처럼 불어난다고 그렇지. 해서 콩알 주사라고 했거든요. 그렇게 해가지고. 볼록하게 올라오는데 그걸 한 대씩 놔줬고 예전에 그 남한이나 아니면 유엔에서 굉장히 많은 혜택을 줬었어요. 북한 쪽에 뭘 많이 들여보낼 때는
그 일회용 주사기를 맞아 맞았습니다. 그때 봤어 플라스틱 주사기를 아. 그때 처음 봤어. 요래 가는 2005년도, 거. 6년도 요때 한 4년도에 이제 그 일회용 주사기 요만한 걸 이제 사람들한테 하나씩 또 아니야 내가 있을 버리고. 때도 그게 있었거든. 한번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게 아마 2000년 초반이니까. 그때 이제 유엔 지원을 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그때 처음 봤어 플라스틱 주사기. 학생들한테 아 우리가 북으로 지원했을 때 그때 같이 네. 딸려 들어갔구나 그런 것들이 다. 그래서 그거를 학생들이 이제 그 주사를 넣고 버리면 우리는 거기다 물 넣어 맞아 이제 물총놀이 했었어. 아니 그래도 일반인들한테까지 그게 감염될 수도 있는데 그런 건 그런 개념이 없으니까. 나만도 그러고 놀긴 했는데 그게 그래도 갔네. 일반 서민들한테. 저희 학생들 무료로 저희 학교에는 이제 무료로 1년에 한두 번씩 저도 주사를 무료로 그때 맞았습니다. 맞아보고. 근데 애들이 그 주사 맞기 그렇게 싫어했어요. 왜? 그걸 맞고 아프니까 병이 막 열이 났어요 계속. 나중에 그렇게 그냥 마취 없이 째는 걸 알아야 그거를 행복한 줄 아는데. 인간은 또 살이 분별을 안 돼. 요 아줌마가 앞에 이럴 것만 때. 그러니까 앞에 것만 아유, 봐가지고 참 안타깝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의료 실태가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사실 이 남한과 비교를 했을 때 1995년도 이후라고 하네요. 감소되는 추세를 보인다. 그게 바로 이제 영양 결핍 그리고 영양 성장 결핍. 발달 부족. 예, 그래가지고 북한 청소년 신장이 남한 청소년보다 최고 24.2cm가 부족하고 체중은 최고 18.9kg. 예,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엄청난 거거든요. 뭐 1, 이건 2kg 사실이죠. 한 자리가 아니라 이거 두 자리예요. 18.9kg면 사람 하나 뺀 거 아니에요? 그냥 몸에서? 그냥 그렇지. 태아로 봤을 때는 한 4-5명 뺀 거지. 이 신생아로 했을 때 4-5명을 뺀 거지. 3.5kg 뭐 이렇게 그러니까 1.5 이렇게. 제가 저기 17살 때 1m 53이었어요. 이거 기억하는 거는 늘 말하지만 반에서 제일 컸었어요. 17살 1m 53이 반에서 커서 제일 뒤쪽에 서고 그랬었는데 1m 53? 네, 1m 53이. 근데 이제 19살 요 2년 사이에 지금 1m 70인데 요렇게 컸거든요. 그러면 지금 나온 통계가 제가 이제 증인인 거죠. 그렇죠. 네, 현민이랑 이제 사회자님하고 같이 보면. 저도 고등학교 때 컸거든요. 고1 때 확. 근데 여튼 이제 그럴 수밖에 없죠. 영양이 딸리니까. 그렇죠. 크는 거는 또 뭐 그런 게도 있겠지만 뭐 유전도 있고 유전이죠. 여러 가지 부모님 있겠지만. 잘 만나야 됩니다. 저 부모님 욕하는 거예요. 아니요, 전 잘 만났어요. 괜찮았어요? 저는 북한에 있을 때 어깨 펴고 다녔잖아요. 아 좋습니다. 이런 제일 거 큰 키거든요. 제일 컸어요 그렇지. 제가. 전교에서 뭐 약간 저 약간 별명이 꺽다리. 타조. 타조였어? 좀 닮았어요. 네. 이런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좀 이런 예능감을 하는 모르는 영화들입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들 현재 지금 모르는 영화들 시청하고 계신데요. 네, 모르는 타조 동물농장 아닙니다. 참 어이없는 사례 하나 또 여행자분이 올려주신 또 얘기를 한번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하겠습니다. 네. 거기 여행자가 그 치료를 받고 나서 거기 여행자 북한 여행? 그렇죠. 북한 여행 가셨던 외국인이 그쪽 이제 의료진한테 그런 걸 물어봤대요. 이 만약 되게 긴급한 사고로 후송을 해야 되는 경우, 다른 병원, 더 큰 병원으로 해야 될 경우 이제 가까운 병원급 소재지가 함흥시였대. 함흥시. 네. 함흥시인데 이게 비포장 도로다 보니까 1시간 40분이 되게 급박한 상황인데. 1시간 40분도 참 빠른 거죠. 그래서 골드타임이라고 골든타임 있잖아. 그래서 골든타임이죠. 이러면 이럴 때 긴급 후송을 어떻게 북에서는 처리를 하냐라고 물어봤는데 그쪽 이제 북측 대답이 걸작이었다고 얘기한 게 어떻게 했냐면 기대된다. 고조 조심해서 다치지 않는 것이 많이 좋습니다. 네. 이게 웃자고 한 얘기가 아니라 이랬대요. 예방하라. 아니, 근데 그게 대박. 의사가 할 얘기인 거죠. 근데 이런 얘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러니까 다시 꺾어서 생각하면 다치지 않으면 좋다는 얘기는 반대로 다쳤을 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어떻게 나도 모른다. 방법이 없습니다. 네 일이냐. 네 팔자다라고 하겠죠. 큰 네 팔자다. 네, 아무튼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중론에서 하느냐 할 때 엄마 등을 얻고 덧병원에 가는 게 2-3일 걸렸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자전거 타고는 얼마나 걸렸죠? 동네였나? 40분이요. 40분. 그러니까 지금 막 이게 해서 죽을 거 터질까 말까도 모르는 상황이잖아. 그것도 자전거를 타고. 자전거를 그렇지. 타고 40분이요. 그 겨울에. 그러니까. 한겨울에. 네. 나 이게 되게 안타까운 현실인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환자 후송을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북한은? 어떻게? 달구지 있잖아요. 거기다 앉혀놓고 달구지도. 이불을 이만큼 씌워놔요. 소달구지 아실 겁니다. 이제. 리어카는 아니죠. 그 뭐지? 소가 끄는 아니 소가 끓어요. 소가 꾸는 구름. 그러니까 소가 끈다는 거지? 네, 소가 꾸는 구름. 사람이 끄는 게 아니라 소가 끓어요. 또 우리 엄 실장님이 나 그걸 사람이 끌어서 간다는 줄 밑에다 이게 알았어. 내보내겠지만 거기다 사람을 태워서 아니 사람이 끄는 거 있어요. 손구르마. 사람 소달구지가 없으면 또 손구르마에 태워서 사람이 인력으로 뛰어가. 그 소로 가면 얼마나 걸려요? 서로 가면 그건 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겠죠. 소가 네.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네.
안타깝습니다. 그날에 예. 뭐 먹이를 많이 먹었으면 좀 빨리 갈 그러니까 거고. 이게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건 다 겪어보고 와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아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내용은 전 소름 계속 돋았거든요. 어떻게 그렇게 네 안타깝습니다. 지금도 사실 북에서 그렇게 고초를 겪고 계시는 분들이 되게 많으실 지금 이 순간, 텐데 지금 이 네, 순간 좀 그런 되게 너무나도 많죠. 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이어서 또 의사들이 그 뭐 네 가지 항목을 또 얘기한 게 있네. 이것도 재밌어서 가지고 재밌다기보다 해봐요, 참 해봐요. 저 기대된다. 어이가 없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네. 첫째 이제 물어봤을 때 이거 뭐 지금 실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봤나봐. 네. 그래서 첫째 우리와 같이 현대화된 의료 시설이나 질 좋은 의약품이 없다라고 했대 그 병원에서. 네. 그 둘째 의사 역시 경력이 많다고 하더라도 의료 경험이 일천하여 최상의 의료 서비스를 기대할 수 없다. 셋째 대북 경수로 공사가 본격적으로 실시될 경우 부지 내에 우리 측의 병원이 개설되고 우리 측의 의료진이 상주하여야 뭔 소리야 이게? 이게 뭔 무슨 말이야? 만약 경우를 대비한 남측의 긴급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태라는 거죠. 이게 개선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것 북한 같아요. 의사들의 뭔가 설문조사네요. 뭐 그렇게 한 것 네. 같아요. 그래서 참 북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북의 좀 어떤 지금 현재 병원들의 상태 그리고 이건 심지어 내가 군대에서 이제 의료진 군의관에서 이제 나온 얘기를 뽑아온 거라 북한이 약간 의료나 이런 데 있어서 하나 밀고 있는 게 있어요. 어떤 거 밀고 있어요? 새쌍둥이를 이렇게 삼태자. 삼태자를 이렇게 넣으면 그러니까 한 번에 새쌍둥이가 나오잖아요. 네. 그거를 정말 국가의 무슨 잔치처럼 신문, TV 네. 그리고 저희 시에는 오. 그 새쌍둥이가 이제 병원에서 산원 측에서 이제 딱 측정이 되잖아요. 새쌍둥이다. 그러면 김정일이 헬기를 보내요. 그러니까 헬기를 볼 수가 없는데 새쌍둥이만 태어난다고 하면 그 이송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차 다 비포장이고 갈 수 없으니까 헬기를 보냅니다. 군 헬기. 그래서 헬기가 와서 그 사람을 태워가요. 그래서 평양으로 바로 직송이 좋은 됩니다. 좋은 곳으로 평양. 평양 산원으로 바로 평양 직송이 산원으로 돼요. 그래서 이제. 북한의 드라마 중에 4부작 중에 이제 평양 우리들은 행복합니다. 뭐 그런 영화가 있어요. 배쌍둥이에 태어나는 영화. 그래서 밀고 있는 유일한 그 환자 쪽에 밀고 있는 게 이제 그 삼태자. 근데 이유가 있는 게 여기 중에 한 명이 또 이렇게 수재래요. 북한이 그래서 그렇게 밀고 있대요. 꼭. 그러니까 3명이 태어나면 그 중에 한 명은 그렇게 머리가 좋은 천재가 나옵니다. 그 남한에도 있어요 그런 설이? 예전에. 그래서 셋쌍둥이, 넷쌍둥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북한 한때 이제 그 새쌍둥이 지금 이 유성 씨가 얘기한 새쌍둥이 그 소문이 쭉 돌아가지고 네. 새쌍둥이 낳고 싶어했던 예비 엄마들이 꽤 많았어요. 완전 노망이죠. 네, 왜냐하면 노망이었어요. 인생 한번 완전 로또니까요. 왜냐면 북한에서 이제 출신 성분으로 인해서 제재를 많이 받다가 이제 그렇게 인생 역전할 수 있는 게 옷과 그다음에 이제 좀 새쌍둥이 혹은 이제 어떤 당원 등 요런 것들인데 선택의 여지가 이제 얼마 많지 않으니까 이제 행운처럼 바랬던 그런 거. 그것도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뭐 미신거 같은 부분이지 그렇죠. 않을까? 나름 좀 유사하지만 여튼 네. 뭐 직방이니까요. 바로 요건 전 직방. 가족이 이제 평양으로 올라가 살 수 있는 기회도 주어지고. 근데 이 새쌍둥이는 되게 불쌍한 거죠 사실. 그럼요. 북에서 그렇게 태어나서 이게 또 앞날이 참 깜깜하잖아요. 이런 의료 실태와 이런 한 번에 상황에서 3명이. 끔찍해.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가 방송 시간이 몇 시까지죠? 20? 아직 많이 남았어요. 25분까지요? 네. 편안하게 해주시면 돼요. 그렇습니다. 근데 약간 떨어진 것 같은데요. 지금 없어요. 네. 이제 조사 더 공부대 달랐습니다. 내용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더 하고 싶은 얘기들이 있어요? 의료 실태에 대해서? 근데 개선해야 될 거는 너무나도 많지만, 그러니까 저희가 개선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기보다는 본인들이 17년간 형은 이제 몇 살까지 살았죠? 전 17. 그렇죠. 그러면 그때는 17년간 아팠을 때 그 대응책이나 아니면 그 조금 더 내가 이 상황에서 좀 더 이제 빨리 이제 그 시간을 좀 벌거나 이제 치료를 받았으면 이 상황까지 안 왔을 텐데라는 이런 주변에 일어났던 상황들이나 본인이 유성이 정말 많을 것 같아요. 네, 다 저도 찍던-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는 당사자입니다. 아니 그런 그러면- 상황들을 얘기를 하다 보면 저희가 이게 북한의 의료 상태가 정말 개선이 돼야 되고 지금 정말 필요하구나 하는 사람들이 그렇죠. 시청자분들이 아실 것 같아요. 또 댓글도 달아주실 것 제가 같아요. 이제 그런 의미에서 바로 자연스럽게 들어갈게요. 네, 자연스럽게. 그래 유성이부터. 들어가면 네, 좋아. 제가 팔이 부러졌던 적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부러진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왜? 원인이 자전거를 넘어져서? 타고 가다가 제가 이거 약간 비하인드 스토리 이 얘기가 좀 길어요. 네, 근데 저희 짧게. 앞집에 살던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 형이 굉장히 무던한 형이었어요. 굉장히 착한 형이었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부터 요거를 굉장히 그 사람들이 심기를 많이 건드렸어요. 말해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예, 어쩐지 깐죽깐죽 굉장히 깐죽거리다가 지금 날 그렇게 드디어- 하고 있는구나. 너. 드디어 드러났네요. 예, 드디어 그때는 약간 드러났어요. 자전거를 밖에 나가 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나라 약간 오픈카, 약간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는 느낌으로 이렇게 타고 그러니까 딱, 자전거 있는 집안이 저도 많이 부러웠어요. 예, 이렇게 딱 나가서 제가 한 손으로 이렇게 딱 자전거를 또 한 손으로 타는 게 무엇이에요? 파킹을 딱 이렇게 하고, 예, 그리고 다 내리지도 않았어요. 네, 발을 한쪽만 오려놓고 한쪽은 이렇게 땅에다 그랬더니. 딛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제 깝죽거린 거죠. 그놈한테. 따랑따랑 막 이렇게. 그냥 듣다 보면 열이 받았는지 자전거를 그냥 발로 자전거 깠구나. 차대를 발로 찼어요. 그랬더니 근데 자전거랑 저랑 같이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있다가 이게 핸들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아.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가 이렇게 나왔어요. 나왔다고요? 그러니까 여기 어떻게-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거죠. 예, 부러져가지고. 아니 살이 얼마나 없었으면 그걸 찢고 나오냐 뼈가. 그죠? 말라서 그렇지. 정말 말라서 그런 거 그럼 아니야? 또 북한 탓해야 되나요 지금? 네. 아무튼 어쨌든. 계속해서. 예. 그래가지고 튀어 나왔어요. 근데 갑자기 별이 막 이렇게 돌아가고 굉장히 아픈 상황이었어요 그때는. 근데 저는 왼손으로 또 자전거를 타고 집까지 왔어요. 그 부러진 팔 들고 이렇게. 네, 그리고 와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네. 가서 이제 CT를 찍어야 된대요. 네. 또 전기 안 들어와가지고. 전기가 안 들어와가지고 변압기가 이게 아빠가 정말 대단하신 게 십병원에 나가가지고 아들 CT 한번 찍겠다고 변전소에 가요. 그래서 다른데 전기를 꺼달라라고 사정을 하면 거기를 끄면 병원 전압이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는 CT를 찍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CT를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치료가 들어가는. 그 전전소하고 병원 거리는? 그거는 뭐 어떻게 된지 모르겠어요. 저 그래요? 병원에 아파서 이제 야, 그 걸리는 시간 동안 계속 아픈 거 아니야? 계속 지금 아파서 근데 이게 어. 붓더라고요. 아프니까.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렇게 돼 부어가지고 있어, 신체상. 이렇게 부어서 이게 막 피멍도 들고 맞아, 해가지고 그렇게 돼 있지. 그다음부터 이제 CT를 찍고 나서 어디가 어떻게 부러졌다는 걸 저희 그 찍은 분이 알려주고 이제 그다음에 깁스를 시작했죠. 근데 이게 아픔이 사실 한국 같으면 뭐 한 시간이면 다 제대로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아플 수 있겠지만 하루 종일 걸리는 거예요. 아침에 그 가가지고 저녁까지 기다리는 거죠.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하루 종일 아팠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저는 이제 어디서 들은 건데 사람 수명이 300년이래요. 태어날 때는. 300년? 네, 300년. 근데 살다 보다가 굳이 그렇게까지 살고 싶지 않은데. 아니 근데 살다 보면 어. 사람들이 아프고 힘들고 그렇지. 스트레스 받고 이러면서 단축이 계속 되고. 감소해서 수명이 그래서 이제 뭐 70대 80대 지금 100세까지 되는데 이제 그럴 때 저는 한 100년이 감소된 것 같은 느낌. 네, 너무 아프니까. 젊은 나이에. 젊은 나이 그것도 14살 나이에. 14살에 100을 까먹었어. 그렇죠. 근데 백을 대단하다. 진짜. 그리고 이게 깁스를 하고 나서도 이게 경직이 되잖아요. 팔을 안 움직이면 이게 이렇게 멋습니다. 그렇지. 이게 잘안 사용하니까. 힘줄이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 한국 같으면 이제 틈틈이 이거 풀고 나서 CT를 찍어서 다 붙었으면 그다음부터는 좀 물리 자유롭게, 재발 치료를 해가지고 그렇게 펼 수 해주죠. 있는데 거긴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니까 일단 기다려라 해서 3개월 동안 안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경직이 와가지고 이제 팔을 다 못 피는 거예요. 그렇지. 그래서 제가 팔이 짧아요 얘가. 아. 얘 다 못 펴가지고 아, 그런 진짜로? 상황까지 오는 거예요. 예. 얘가 이쪽에 다 못 펴가지고 이렇게 됐어요. 아니 그래도 뼈는 맞췄네. 네, 맞춰 들어갔죠. 이제. 아니 근데 나 나는 계속 오른쪽 다리가 짧은데. 그러니까 이런 병신들이 많아요. 예. 야, 아니, 야 그거는- 병신은 아니 이거 근데- 근데 저 욕하는 게 아니라 저처럼 이제 팔 한쪽에 이게 본의 아니게. 장애라기보다 본의 또 아니게. 그렇지. 근데 계속 그 CT라고 얘기를 하는데 남한에서 나도 지금 CT는 질문하려고 그래. 남한에서 CT는 MRI 전 단계라서 비싸요. 엑스레이. 그렇죠. CT 전 단계가 엑스레이야. 그러니까 엑스레이 하나 찍게 되니까 그럼 MRI 자체는 없죠. 아예. MRI 는 사람 그러니까 누워서 이렇게 들어가는 남한에서 CT는 그 방사선을 이렇게 그거 아니고요. 그러니까 엑스레이. 그렇지 엑스레이지. 엑스레이. 그래서 북한 CT가 있구나. 오해하지 마십시오. 북한은 그래서 엑스레이입니다. 그러니까 엑스레이. 불을 다 끄고 새까만 데서 찍어요. 북한은. 빛이 하나도 안 들어오는 데서 사람만 네, 들어가서. 중요한 건 저는 이것 구경도 못 해봤다는 아, 그래? 같은 시대. 다행히 전 2번이나 찍어봤네요.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필주형은 반대로 또 어떤 저는 이제 우리 많이 다뤘지만 농촌동을 많이 나가잖아요 학생들이. 그렇죠? 그래서 가을철에 이럴 때 겨울에도 꽤 나가는데 북한은 이렇게 나는 이제 어떻게 됐냐면 우리 저기 농촌 가게 되면 깨밭을 많이 볼 거예요. 우리가 먹는 깻잎. 삼겹살. 그렇죠. 네. 근데 그 깨를 이렇게 깻잎이죠? 낫을 이렇게 벼버리면 거기 이제 이게 날카로운 애들이 쭉 있어요. 뿌리. 근데 농촌동원 가다면 그런 농촌길을 많이 헤매게 되는데 이제
신발이 이제 지하족 기억나요? 지하족? 네, 지하족이라고 아 해가지고 군인들이 북한 주민 군인들이 우리나라 군화처럼 신는 네, 신발. 군화처럼 신는 건데 그걸 이제 지하족. 야매 장사꾼들이 만든 질 안 좋은 지하족이었고 그마저도 군용이 난 걸 신고 다녔었어요 저는. 왜 지하족인지 궁금하다. 지하족? 지하족? 지하족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제가 한번 찾아볼게요. 그거는. 그래. 여튼 그걸 신고 다녔었는데 그 이제처럼 그 날카로운 개한테 이렇게 이게 발이라면 발목 여기에 그 봉숭아뼈라고 해야 되나요? 복숭아뼈, 그렇죠. 네, 그 밑에 살짝 긁혔어요. 근데 그게 이제 상처가 났는데 형은 또 피가 안 멈춘 멈추니까. 거예요. 그때 혈우병인 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때는 그러니까 태어나서 그 진단을 받았으니까. 그렇구나. 그래서 알고 있는 상태였는데 그게 14살쯤 됐을 거예요. 그게 이제 상처가 퍼지고 가지고 마지막에 군형이 나서 저는 이제 뼈 나오지는 않는데 들여다 보였어요. 이제 관절이 이렇게 있는데 뼈가 들여다 보이고 디딜 때마다 피가 물컹물컹 나오고. 그러겠죠. 근데 병원에 갈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봤자 답이 없어요. 가면 뭐라고 하냐면 집에서 안정을 취해래요. 네, 그래서 그 말이 최선이겠지.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 2개월 이상을 그렇게 해서 마지막엔 지젤로 멎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흉터가 있어요. 지젤로 멎다고요? 네, 그게 지젤 피가 멎어서 피가 저절로? 멎으면서 살이 이제 그게 나오면서 이제 상처가 아물기 시작했는데 지금 흉터가 이렇게 있어요. 우사말이 맞았네요. 네. 안정을 찾으니까 네. 치료가 됐네요. 그러니까 봉숭아뼈 밑에 이렇게 흉터가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튼 그로 인해서 연골이 많이 망가졌고 그래 인해서 지금 걸어 다닐 때 많이 통증을 겪고 있고 여튼 그렇게 됐어요. 형이 전에 그 주사 맞는 게 발목에다 맞는 게 그 주사는 그 주사가 그러니까 그 주사예요? 제가 맞는 거는 혈우병 온고인자 2였고 당뇨병 환자분들이 인슐린을 맞는다면 저는 이제 온고인자를 맞는 거죠. 이쪽 지금 다리는 그냥 괜찮아졌어요? 아니요 안 괜찮아졌죠. 이제 더 하지 않게 예방을 예방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계속?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어요, 형 진짜 어디 가서 형 정말 막이라면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여튼 그렇게 북한에서 의료 이런 시설들이 그래서 얼마나 무식하냐면 원래 우리는 이제 개한테 물리는 경우가 많아요. 북한은 시골이라서. 맞아. 근데 미친 개. 감염병이 올 수도 있는데 안 올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북한에는 그러니까 무식하니까 이게 개한테 물리면 어떤 치료 방법이 없으니까 무조건 물린 개를 잡아요. 그래서 그 개의 간을 먹어요. 그러면 괜찮다. 그게 또 미신이라고 해야 될까? 네, 아무튼 좀 그런 개념이죠. 아니 근데 그거는 완전 통념적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에 물리면 뭐 가서 치료를 받거나 주사를 맞아야 되는데 그 개를 그냥 잡아요. 그러니까 그 아끼고 뭐 이런 개도 무조건 필요 없어. 사람을 물면 주인을 물었을 때 그냥 주인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물어도 그냥 가는 거예요? 개는 죽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개한테 몇 번 물렸는데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싸움 나는 일이 꽤 많아요. 아이 우리 개한테 물린 게 맞냐고. 왜냐면 그 집의 개는 그거는 이제 생계하고 연관된 거기 때문에 또 그래서 그런 싸움도 꽤 많이 하고. 그럼 지금 갑자기 생각난 건데 북한 주민들이 남한에 와가지고 이제 의사들하고 조금의 어떤 의견 충돌이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북한 사람들은 이제 이런 환경이 있다 보니까 내가 이런 미세한 감기라든가 발열이라든가 통증이라든가 하면 자기가 진단을 내려요. 본인이 의사야. 자기 스스로가? 그래가지고 약방 가가지고 나 이게 감기 온 것 같으니까 감기약 주셔야 하면 의사 선생님이 그런데 무슨 근거로 그 말씀하시냐고. 그러면 아니 내 감기 왔다고 이러면서 그런 이제 의견 충돌이 있었다. 보통 우리나라 어르신들도 보통 그래요. 많이 보통 그러죠. 이렇게 해서 나 감기가 왔다 약국 가서 그냥 병원 진료 안 가고. 그래서 의사 입장에서는 약사 입장에서는 그에 맞는 약을 주기 위해서 물어보는데 이제 탈북자 입장에서는 아니 내 감기라는데 뭐 말이 많냐고 이러면서 의견 충돌이 있는 그런 사례들도 있어요. 남한 오셔서는 전문의의 말을 조금 기울일 필요도 그래야 되는데 이제 생각이 환경에서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여기 와서 이제 좀 그런 충돌도 있는. 갑자기 우리 집 그 강아지가 생각이 나네. 왜? 왜냐면 누굴 물어가지고 그렇게 갔어? 네. 북한에 많은 무고한 강아지들이 죽고 나갔네요. 아 진짜. 그래가지고 뭐 애완견 개념은 아니잖아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그렇죠. 뭐 강아지를 더 막 생명처럼 뭐 가족처럼 이렇게 다루는 느낌은 집의 아니죠. 전사죠. 집을 지키는 그렇지, 전사. 그렇지 그런 개념이니까 거의 뭐 움직이는 키라고 할 수 있죠. 번호키.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의료 실태가 뭐 이런 식으로 저는 그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했는데 사실 그런 쪽으로 좀 두 분의 사례를 좀 더 다뤘으면 더 재밌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었네요. 지금 토크하면서. 근데 어느덧 시간이 지금 다 와가는데
또 마지막으로 또 뭐 할 말이 있을까요? 뭐 사례 중에 저희가 아쉽지만 되게 아쉬운데. 끔찍한 얘기들은 얘기를 안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근데 요새 앞에 한 게 다 끔찍하지 않나? 그거보다 더 심한 한게 많죠. 것들이 많으니까. 난 진짜 너무 싫어. 여기도 표정 봐. 아 진짜 막 이거 소름 돋아서 그래. 그렇구나. 그러니까 되게 막 그 뭐랄까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 막 그 태국 기날리오 보면 이제 막 총을 쏘다가 갑자기 막 잘리고 못 뿌리더라고 그냥 뿌리고 네, 끝내더라. 그런 상황들이 그냥 일상생활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떤 일이 제일 많이 일어나냐면 북한에는 기차를 타고 많은 사람들이 다니는데 기차 사고가 굉장히 많이 일어나요. 나도 지금 뭐가 그 잘리나요? 생각하고 있어. 뭐가 잘리나요? 네, 손발이 계속 잘려요. 기차를 타다가 그러면 그거를 바로바로 뭐 어떻게 와가지고 실어가고 이래야 되는데 사람은 사람대로 가고 이제 몸통은 뭐 이렇게 구루마에 실러 가고 이런 상황들 우린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것들은 사실 정말 그거는 빨리 치료를 해야 되고 어떻게 사람을 살려야 될 수 있는 상황인데 이제 그런 것들 이렇게 얘기하면 또 아니, 근데 그게 번씩 이제 또 퇴장하시니까 이게 시청자 여러분도 그렇지만 이게 지금 남한에 사시는 분들은 당연히 이게 저처럼 아마 느낌이 올 건데 사실 이 북에서 있던 사람들은 뭐 총살 현장이라든지 사람 죽는 네. 거에 대해서 사실 뭐 그렇게 너무, 으아 뭐 이런 네. 게 아니니까 비일비재하게 봤고 그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지금 덤덤하게 이 순간도 얘기할 수 있는 것 같아. 덤덤하게 얘기하면서도 나도 사실은 좀 놀랍네요. 예. 어. 이런 얘기를 내가 왜 그러니까 이렇게 저 되게 아무렇지 않게. 비냉렬인 것 같아요 지금 막 나도 얘기하는 왠지 거 그런 보니까. 느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해하시는 분이 이해해야 아니 전에도 하실 거예요. 저는 굉장히 끔찍했어요. 막 냄새나고 막 그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막 그렇게 하는 거 보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또 다쳤구나. 그렇지, 지나가고. 저건 내가 예, 진짜 잘렸구나. 아무렇지 네. 않게 그리고 저 또 사람 누가- 조심하지 누가, 않아서 누가 죽었구나 뭐 이렇게. 근데 그게 이제 먹고 살려고 하니까 기차가 이제 사람들이 워낙 많이 타니까 막 미끄러져서 떨어지고 이제 그리고 기차랑 기차 그 사실, 빵통 그렇지. 짬에 이제 서 있다가 이제 사고를 많이 그러니까 당해요. 어떻게 되냐면 북한 열차를 보면 여러분들 이제 지하철이나 그리고 우리 KTX나 뭐 많잖아요 무궁화로 보게 되면 저는 기차 탈 때마다 늘 그 생각 들어요. 지금 유성 씨가 말하는 사례 저는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일단 북한 열차를 얘기 드린다면 우리 남한 열차와는 다르게 그 연결점 있잖아요. 통이 있지. 이게 칸과 칸 그렇죠. 연결차에 보게 안전하게 되면 돼 있지. 엄청 안전하거든요. 그렇죠. 북한은 옆에 보면 바퀴 보여요. 그리고 이 연결점이 레일이 다 보이고요. 그렇죠. 옛날 근데 이제처럼 유성 씨가 말한 것처럼 그 고난의 인근시에 장사꾼들이 많다 보니까 기차가 아니라 화물차가 됐어요. 이제 객차가 아니었어요. 속도가 그만큼 느리지 않나요? 또 근데 반대로? 일단은 그 실어야 될 무게를 초과하니까 그래서 느린 느릴 것도 수도 있고 있고, 기차 전압이 딸려서 느린 이유도 있고 근데 그런 데서 어떻게 사고가 나냐는 거지. 어떻게 나냐? 기차가 이제 자 떠나겠습니다. 안내 멘트도 어, 없습니다. 그냥. 그냥 빵빵 기적 소리 한 번 내고 쾅 잡아쳐요. 그러면 이제처럼 막 밀려서 연결점에 있던 사람들은 휘청하고 그때 또 떨궈 뚝 내는구나. 빠지는 거예요 거기에. 뚱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팔이 잘리고 다리가 잘리는데 저는 생일날에 그걸 봤어요. 제 생일날에. 근데 이제 노인이었어요. 노인분이었는데 이제처럼 그건 샛별군역이었는데 이제 기차가 출발하기 직전이었고 나는 이제 그 장사하니까 짐을 날려주느라고 갔었는데 네네네. 이제처럼 덜커덩했는데 사람 깔렸다 이렇게 소문난 거예요. 그 소리가 난 거죠. 네, 어디선가? 그래가지고 승무원들한테 막 옆에 사람들이 막 말을 하고 해가지고 호루라기를 불러가지고 이제 기차를 세웠어요. 세웠어. 이미 늦은 거죠. 다리가 잘려 나간 거예요. 그래도 세워는 주네. 왜냐면 호루라기 불고 이제 그 응급신호하니까 기관사가 세우는 거죠. 차를 세운 거죠. 북한 기차가 속도가 느려서 세우는 건 빨라요. 네. 서는 건 빠릅니다. 달리는 게 근데 이미 어렵죠. 어렵죠. 이미 네. 일어난 상황이잖아, 이미 그죠? 이제 잘리니까 다리가 잘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응급처치 해야 저는 될 거 아니야. 아직도 눈에 선한 게 그 승무원이 그 절단난 그 노인분의 다리를 따로 올려오고 그 사람을 이제 이렇게 올려오는데 상상하면 안 되는데 이제처럼 상상이 돼. 이제 앰뷸런스 개념이 없죠. 그다음 전화 이런 시스템이 없죠. 그럼 그 달린 다리 어떻게 어떻게? 그 지금 얘기 드릴게요. 바로 이제 본인들이 무슨 그걸 찢어요. 옷을 찢어가지고 그 지혈을 시킵니다. 지혈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제 병원을 가는데 그다음에 이제 웅성웅성하죠 장사꾼들이. 아유 저 아매는 어떻게 아매가 할머니인데 저 아매는 어떡하나 이제 죽었다 이러. 그치. 왜냐면 이제처럼 의료시설이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과다출혈로 과다출혈로 이제 돌아가시겠다 있으시고. 이런 생각들을 했었죠. 그래서 젊은 애들은 그나마 이제 지혈을 시켜 강제적으로 이제 이렇게 살아남는. 그게 산 게 아니지 사실 젊은 그래서 애들도. 그거를 직접 봤었습니다. 근데 이제처럼 이거를 산 중인으로 해서 한국에 오신 분이 계셔요. 아시는 네, 지인분 팔이랑 중에? 다리랑 잘려 이만갑에도 나오셨어요. 지성
나오 대표님 맞네. 네, 맞아요. 그분이 이제 저희 마을에 살았는데 궁심 쪽이라고 이제 해령 쪽에 사셨는데 이제 저희 집 바로 앞에 기찻길에서 그 사고를 당했어요. 제가 이제 기회가 되면 나누는 우리들의 초청할 분이시긴 한데요. 이제 나오라고 북한이니까 저기 탈북자들을 남한으로 호송해오는 그런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장이신데 열 몇 살 때 10대 때 이제 제가 말한 그 사연처럼 기차에서 이제 오른쪽이죠? 왼쪽을 팔만 양쪽 다 아니 다리 손 다 잘리셨어요. 그래서 손은 여기 손목이 잘리신 걸로 알고 있고 다리도 이제 의족으로 지금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여튼 그런 사건이 굉장히 많고 그분은 정말 다행인 게 수술을 거의 못 받았는데 어떻게 그래도 기적적으로 그러니까 어릴 때 다친 게 이게 참 행운이라고 해야 될지 여튼 불행 중 다행이라고 불행 중 다행인 거죠. 그렇죠. 나이 먹고 만약에 그랬으면은 그러니까 제가 봤던 그 노인분은 사실은 그 당시에 살아 계셨을까라는 의문이 드네요. 안타깝습니다. 뭐산 중인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병원으로 이제 뭔가 우려로 이제 치료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이제 중간 단계가 아예 없는 거죠. 없을 뿐더러 병원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다치면 우리는 병원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치면 북한은 그냥 죽는 그래서 아까처럼 다치지 않는 게 최상. 조심해서 다치지 않게 그러는 것이 많이 좋다라고 하는 것처럼 현실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 모르는 영화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토크를 한번 진행해봤습니다. 사실 무거운 주제로 해서 너무 무겁게 가지 않게 노력을 하려고 했으나 사실 그래도 현장을 저희가 재현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뭔가 이렇게 좀 너무 직설적으로 얘기를 많이 해드린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들 비리 이런 거 좀 상해했으면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지금 이 순간도 그런 상황에 살고 계신 분들이 있으니까 시청자분들은 참 좋은 거죠. 뭐 저를 비롯해서. 그렇죠. 되게 행복한 사회에서 살고 있다라는 지금 이 생각을 순간이 하고 있고, 행복합니다. 많이 또 그렇습니다. 공감을 북극에서 지금도 고초를 겪고 고욕을 겪고 계시는 우리 주민 여러분들께 하루빨리 저희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통일이 되든 뭐가 돼가지고 뭐가 일어났으면 좋겠네요. 왕래가 되든 유엔에서 뭔가 좀 지원이라도 많이 돼서 주사라도 한 대 좀 맞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왔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더 심각하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좀 더 좋아질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나빠지면 나빠졌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모르는 영화들 24회는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저희 25회차 때는 또 어떤 주제로 맞이할지는 저희가 또 제작 회의를 통해 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의 댓글 주제 건의로 인해서 저희가 또 한번 이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궁금하신 점 다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또 한 명이 또 들어오세요. 저희도 새로운 멤버가 좀 미리 설명인 그러니까 그때 딱 오시면 서프라이즈 하죠. 네, 기대됩니다. 네,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재진이 형 없이 저희가 한 회차 또 진행을 해봤는데 빈자리가 많이 그러네요. 느껴지기도 하고 갑자기 맞습니다. 쓱 빠져가지고 하여튼 재진이 형 다른 데서 열심히 하시고요. 저도 보고 지켜보겠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지금까지 모르는 영화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베나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이유는 후원금을 받으면 후원기관이 출연 요청, 주제 선정 등 여러 종류의 청탁을 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베나TV의 제작에 관여한다면 이는 배우고 나누자는 저희의 취지를 침해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나TV는 정부기관 및 관련 단체의 후원을 받지 않습니다. 몇몇 시청자분들이 가끔 후원을 해주십니다만 그때마다 감사하면서도 죄송스럽습니다. 베나TV의 재정 상태를 개선하기 위해 시청자 여러분께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시청자 한 분이 한 달에 1,000원씩 후원해 주시는 111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베나TV가 앞으로도 꾸준히 알찬 프로그램 만들 수 있도록 111 캠페인 많이 도와주세요. 감사합니다.